구약 성경과 더불어 사서 삼경에 으뜸인 상서. 이 두 가지는 고대 문학 중에서 더없이 대단한 걸작, 마스터피스라 여긴다. 그리고 번영을 위한 치열한 투쟁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체득한 인간의 지혜로 넘쳐나는 책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한 번은 출애굽기를 쓴다. 구약 중에선 모세오경, 특히 출애굽기.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를 즐겨 읽는다. 읽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때론 낄낄거리며 웃기도 하고 때론 감동하기도 한다. 출애굽기는 그 자체로 많은 감동과 지혜를 담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애착을 갖는 나름의 사연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난날 겪은 일과 본질적으로 같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누구나 살다 보면 한 번은 출애굽을 하게 된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보면 이렇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를 뛰쳐나왔으나 오랜 세월 황야를 방황하면서 따르는 무리의 마음이 날로 약해진다. 홍해에 가로막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주고 파라오의 그 무리를 물속에 수장시켰을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모세의 영도력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황야에서 기약도 없이 엄청난 곤욕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회의하고 불평한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이지? 사람들은 모세와 그 형인 아론을 찾아가 대들고 따진다.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끄는 바람에 우리 모두 굶어 죽게 생겼구나. 당신은 어찌하여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가축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하는 것이오. 또 모세오경 중의 하나인 민수기에 보면 이런 불평과 투덜댐이 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적에는 참으로 저렴한 가격에 생선과 외와 수박, 부추와 파, 마늘들을 풍족하게 먹은 것이 생각나건만 이제 우리는 기력이 쇠약해졌고 그저 눈앞의 꽁보리밥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 되었구나. 내가 나의 출애굽기를 처음 접한 때는 2000년대 초반이었다. 1993년에 나는 직장 다니는 것이 너무나도 지겨워서 돈을 왕창 벌어볼 요량으로 잘 다니던 은행을 때려치웠다. 하지만 떼돈은 고사하고 한창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였다. 내 나이 40 중반, 가장이 생계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니 처자식은 날로 궁해지고 피폐해져만 갔다. 그야말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게 할 지경이었다. 그런 마당에 출애굽기를 읽게 되었고 이에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나마 모세와 아론을 향해 탓을 하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었겠지만 나는 내 자신이 이를 저지른 것이니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싶었다. 이번 기회에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상대로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 볼까? 그러면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은행에 다닐 적에는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고 스테이크나 등심, 안심 등을 물릴 정도로 먹고 다녔으며 색다른 입맛까지 찾아다녔다. 내가 무슨 망발이 들어 그 좋던 직장 그만두고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거친 황야에 나와 방황하고 있단 말인가. 내가 미쳤어 하는 후회로 가득했다. 출애굽기 내용과 전적으로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다. 다시 민수기에서 이르고 있는 말을 간략하게 추려보면 이렇다. 바다를 건넜고 또 엄청 고생을 겪으며 황야를 지나서 마침내 약속의 땅인 줄 믿었던 가나안 땅의 입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섰다.
그런데 앞서 나간 정찰대가 전하는 말에 의하면 가나안 땅엔 이미 엄청난 세력, 거인의 자손으로 여겨지는 무지막지한 놈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었다. 막강한 상대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좌절감에 빠졌다. 이제 고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강한 상대에 비하면 자신들은 힘없는 메뚜기 떼에 불과하다는 무력감을 느꼈다. 스스로 장기판에 졸인 것을 느낀 것이다. 그렇다고 다시 황야를 방황하자니 그 또한 도저히 할 짓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밤새도록 울고 또 부르짖었다. 모세는 갖은 욕설과 원망을 밤새 들어야 했다.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죽었거나 그도 아니면 이 황야에서 죽었으면 더 편했을 것을 어찌하여 저 모세란 작자가 우리를 꼬드겨서 저 엄청난 상대의 칼 앞에 이슬을 되게 하려는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집트로 되돌아가고 싶구나. 나 역시 2000년대 초반 큰돈을 벌겠다는 당초의 생각이 얼마나 웃기고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이었는지 실로 처절하게 절감했다. 직장을 떠나 직접 몸으로 세상과 태클해보니 세상과 강호의 벽은 엄청난 철옹성과도 같았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앞으로 나아가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 나는 겨우 힘없는 계란 한 알에 불과했다. 알고 보니 한 알의 계란이었다니 이런 제기랄 했다. 그야말로 소태나무 껍질을 씹는 맛이었고 옹담이나 라일락 잎사귀 씹는 맛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온 바람에 가진 욕을 먹고 원성을 들었던 모세는 결국 가나안 땅에 발을 들이지 못하고 숨을 거둔다. 출애굽기를 읽던 나 역시 모세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을 수도 있으리란 생각을 했다. 그저 고생만 잔뜩 하다가 어느 날 훅 하고 갈 수도 있겠네. 뭐 그래도 싸지 싸. 내 스스로 바보짓을 했으니 그 대가는 지불해야지. 그런데 저 처자식은 어쩐담. 하는 생각에 낭패감, 좌절감, 미래에 대한 두려움, 동시에 에라 모르겠다. 그게 내 팔자지 뭐 하는 편한 생각도 들었다. 당신의 처지와 모세의 처지가 너무도 똑같게만 느껴졌다. 나는 모세, 처자식은 이스라엘 백성. 딱 맞는 설정이었다. 공교롭게도 가장 힘든 시기에 출애굽기를 읽은 셈이고 너무나 생생하게 와닿았다.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시기를 맞이하여 의례 한 번은 겪게 되는 스토리다. 나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일생에 한 번은 저마다의 출애굽기를 쓰게 된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나는 어찌어찌하여 나만의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다. 알고 보니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황야에서 방황하는 동안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을 젖과 꿀로 여기도록 내 스스로가 변했기에 내가 있는 이곳은 가나안 땅임이 확실하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려면 그에 앞서 황야에서 충분히 고생을 해봐야 한다. 그리고 가나안 땅 역시 어서 오시오 기다리고 있었다오 식의 주인 없는 무주공산이 아니라 이미 땅을 차지하고 있는 힘센 기득권을 죽기 살기로 쳐부수고 나서야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정착한 뒤에도 끊임없이 침범하려는 외적들을 예의주시하면서 경계태세를 늦추면 어느새 또다시 빼앗기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처절한 투쟁의 역사,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되면 또다시 몰락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와 교훈으로 가득한 책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는 그렇다. 위대한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자신의 저서에서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문명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고난하고 지난한 환경에 처한 이들이 굽히지 않고 맞서는 과정에서 인류의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모든 문명은 출애굽기인 셈이다. 우리 모두는 살다 보면 한 번은 출애굽기를 쓰게 된다.